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또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주간 증시 일정표에서 나온 이슈들과 종목들을 보면서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주간 일정표 다음 주 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에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안내드리고 무료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료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주간 증시 일정표 받으셔서 좀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물론 이 음봉이긴 하지만은 5일선 위에 이제 살짝 올라왔어요. 자, 오늘 이 장중에 이제 2.3% 정도 반등을 주면서 이 5일선 위로 이제 일단 한번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7만 원을 깨지면서 6만 전자까지 갔던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다시 이 7만 원대 위로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직은 일단 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약하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기는 했지만은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더 바닥 다지기를 한 다음에 반등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지난번 저점을 찍었던 68,300원, 최저점이 68,300원이죠. 이 68,300원을 저점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요 5일선 위에 이제 살짝 올라왔고, 그리고 요 RSI가 이제 과매도권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런 자리에서 다음 주가 또 이제 변곡점, 분수령이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다음 주쯤에는 이 5일선 위에 이제 안착을 완전히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딱 이 안착을 해야 돼요. 요런 모습이 다음 주에 한번 나와 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 삼성전자가 저점을 이루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좀 줄었어요. 아직까지 매도긴 한데 이 500만 주, 300만 주씩 나오던 게 이제 한 100만 주 정도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기관이라든지 개인의 이제 매수세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일단 저점은 확인을 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수 또한 최근에 다시 이 멋지게 반등을 주고 있죠. 자, 제가 지난주 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때이고, 항상 이렇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 공포심이 극도에 달했을 때, 그러면서 그때가 항상 이제 저점이다. 그러면서 각종 안 좋은 얘기가 엄청 나왔을 때 2,700 간다, 2,600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안 가죠. 다시 3,000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또 반등이 3일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이 다음 주에는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이렇게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시 2,900을 깨로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당분간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이제 6만 원대로 딱 진입을 했을 때 나오는 얘기가 5만 전자 된다, 4만 전자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와, 막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건지 그렇게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해서 투매를 조장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 투매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만 원대가 깨지면은 저점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7만 원대 위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 7만 원대를 심리적 지지선으로 보고 이 깨는 지지가 나온다. 깨는 지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7만 원대로 복귀가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난번 RSI 나오고요. 이번에 또 7만 원대 깨지면서 RSI 나왔을 때요. 자,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요? 주가는 떨어지는데 거꾸로 지난번 RSI 나왔을 때도 나왔다가 나오면서 이제 5일선 위에 이제 안착하기 시작하면서 이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도 RSI에서 과매도로 들어갔다가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때는 기관이 쫙 하고 들어왔어요. 기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때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관이 먼저 매수가 항상 보면 이때 떨어질 때도 보면 이런 바닥권에서는 떨어질 때 이 기관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조금 올랐을 때, 즉
무릎 정도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5일선에 안착을 했는데 지금 기관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 주 쪽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 주게 되면 완전히 이제 5일선에 안착을 하면서 추세가 전환돼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삼성전자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또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뭐 10년에 한 번 오는 이런 이 엄청 뭐 진짜 불가항력적인 큰 이 천재지변 같은 이런 일들 빼놓고선요. 뭐 안 좋다 안 좋다 했을 때요. 그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항상 저점이었어요. 그 주식을 정말 20, 30년씩 하신 분들 중에 이게 지금 뭐 4만 전자 간다, 뭐 5만 전자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 뭔가 의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점 찍고 이제 슬슬 돌릴 때가 됐고, 자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금 4분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4분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4분기가 작년에도 안 좋았고 재작년에도 안 좋았고 뭐 거의 매년 반도체는 4분기 때가 안 좋았어요. 근데 작년에 4분기 때 안 좋다고 해놓고 4분기에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최고의 이 상승률이 나옵니다. 이 2달 동안 무려 이 4만원 가까이를 올려요. 자 그러니까 항상 안 좋다고 했을 때가 저점이고, 물론 이번에 뭐 이런 식으로 작년처럼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삼성전자를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한다든지 손절한다든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여유가 있으면은 추가 매수의 자리로서도 아주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약 한 29%, 한 30% 가까이 이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항상 한 고점 대비해서 이 삼성전자 한 30% 정도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거진 다 떨어진 거였어요. 가장 어려웠다는 이 지난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도 보세요. 최고점 대비해서요. 떨어지기 전에 최고점 대비해서 이 32% 떨어지고 이 슈퍼 반등이 나왔고, 자 그리고 그 전에 2018년도요. 2018년도는 정말 1년 내내 떨어졌어요. 이때는 이제 모든 증시가 가장 힘들었을 때입니다. 지수가 이제 또 많이 빠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때도요. 대략 한 33% 정도, 이 정도 빠지고 나서 또 이제 반등이, 이때부터 이제 대세 상승이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빠져도 얼마나 더 빠지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이 삼성전자의 지난 이 역사를, 이 가장 힘들게 빠졌을 때가 이때고 2007년도 이때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최초로 2000포인트를 찍었을 때가 바로 2007년도 그리고 또 2008년도였고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또 최저점도 그냥 단기간에 떨어지는 리먼 사태가 나오는 것도 2008년도입니다. 자 이때도 단기간에 이 슈퍼 급락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하한가 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날 이날이에요. 이때만 고점 대비해서 이제 최고 많이 올랐을 때예요. 이때가 지금은 뭐 엄청 올라온 것 같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때만 한 46%가 빠졌고 그리고 나서는 많이 빠져도 30%를 30%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다. 자 보세요. 이때도 지금 2011년도도 한번 해가닥 한 적 있어요. 이때도 32% 정도.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이렇게 이 선을 그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게 최고 많이 빠졌을 때가 한 30% 정도 빠졌을 때고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딱 30%예요. 자 이렇게 막 엄청 빠진 것 같은 그런 자리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HTS로 그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많이 빠져야 30%의 전후입니다. 지금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 이유도 바로 과거 통계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은 그 다음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5일선 또 11선 21선 이런 식으로 다시 계단을 하나씩 밟아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한번 외국인의 매수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장에 자 과연 내 종목은 왜 반등이 안 나오나
또 이 반등이 나왔을 때에 과연 이 종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게 좀 고민이신 분들은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또 이제 뭐 비중 이런 거 적으셔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잘 상담 드리고, 시청자 영상에서도 이제 상담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이제 외국인이 싹 들어왔어요. 전일에 5일선 위에 이제 드디어 한번 안착을 시도를 한다. 다행히 7만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이 쌍끌이 배수가 들어왔고, 기관에서 이제 최근에 이 양봉 그리는 거요.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엠벨 딱 찍고, 역시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SK 하이닉스도 엔벨로프 오고, 그죠? 제가 엔벨로프 왔는데요. RSI 과매도인데요. 이제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또 반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진짜로 희한하게 SK 하이닉스도 더 떨어질 것 같았었는데, 공포심이 막 극에 달했었는데, 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는 희한하게 이거를 누가 아는지는 몰라도 반등이 나오죠. 이 외국인, 기관이 항상 떨어질 때 기관이 먼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좀 오르면은 이제 오르는구나. 그리고 외국인이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왕창 오늘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5% 정도 오르는 이런 멋진 모습이 나와줬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SK 하이닉스도 역시 엔벨로프, 지난번에도 엔벨로프 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듯이 이번에도 엔벨로프 보고 나서 반등 나오고,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가서 올라가고, 과매도권에서 들어와서 이제 올라가고, 이제는 이 여러분들 이제 떨어져도 그렇게 이게 공포심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바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보면 반등 나올 자리네, 매수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이러면은 이제 그나마 다행인데, 큰일 났네,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자꾸 이 TV에서 그러는데 팔아야겠네 이러면서 손절 치는 순간 이제 여러분은 물량 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은 하다가 이제 또 쭉 올라가면 또 고점을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까꾸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까꾸로. 항상 저는 초지일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떨어지면 사야 되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공포에 사라. 그거를 상당히 주식 격언 중에 항상 신뢰가는 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랐을 때는 팔아야죠. 올랐으면 수익 났으면 팔아야지. 왜 더 간다 그리고 하고선 이 욕심을 냅니까? 외국인도 안 그러고 기관도 안 그러는데, 외국인들이요 샀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또 홀랑 팔아요. 얘네들이 다 수익을 막 길게 볼 것 같죠? 아니에요. 특히 기관이요. 여러분 5%만 수익 내잖아요. 그러면요 박수 받아요. 얘네들 주식을 어떻게 못하는지 맨날 팔아제끼기만 하고. 그래서 5%만 수익 나잖아요. 기관들이. 그러면 싹 팔아버립니다. 제가 기관에 다니는 아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어떻게 여기 방송에서 얘기는 못하겠고, 하여튼 5%만 수익 나면 파는 기관 애들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주가를 방어하고 개인들 위해서 매매를 한다고요? 아이고, 절대 안 그래요. 까꾸로예요. 외국인한테는 지니까 외국인한테는 져요. 외국인한테 이기는 기관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외국인한테 지는데 돈은 벌어야겠고, 어떻게 해요? 개인들 무조건 후려쳐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반대로 매매하게 해갖고 이 돈을 따먹는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따먹는 건 외국인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반대로 올랐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사고. 자, 그렇게 해서 SK 하이닉스도 이제 수급과 또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을 했다. 이제 21선 10만원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걸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우와 간다 그러고 이렇게 사면 안 된다 그랬죠. 떨어졌을 때, 공포심이 극에 달했을 때 엔벨로프 기법도 가르쳐드리고 RSI 기법도 가르쳐드리고 다 가르쳐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까지 오면 다 온 거예요. 목표가는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떨어져서 다시 막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아니라고요. 여기 왔다가 조정받고 5일선 지지받고 조정받고 이제 횡보하다가 다시 10만원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물론 조정 기간이라든지 또 수급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또 이 가늠을 하면서 추세 전환이 일단 됐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시기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SK 하이닉스도 오늘 이제 반등이 났고,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이제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현대차 반등 나온다고 제가 이 10월 초부터 말씀을 드려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반등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미반도체, 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지지받고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이요. 삼성전자 관련된 SK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 반등력이 이제 멋지게 나오기 시작을 했다. 또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또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는 일단 61선까지는 오른다. 그리고 나서 61선까지 왔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21만 5천원, 지난번 반등 시에 고점을 만들었던 이 자리를 넘어야지 돼요. 이 21만 5천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61선도 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으면은 바로 넘어요? 바로 못 넘어요? 바로 못 넘죠. 왜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다이렉트로. 그러면 쉬었다 가야죠. 또 여기 밑에서 이거 외국인 들어오네, 돌리네, 알고선 또 싹 들어온 물량이 있으니까 그 물량들이 또 어떻게 해요? 수익 났으면 팔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기관들 5%만 수익 나면 판다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조정이 좀 받고, 조정 받더라도 이제 11선, 21선 위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21선, 11선 이런 선들이 또 다 지지 역할을 해서 조정 받고 다시 이평선 지지 받고, 자, 61선 더 밑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올린다고요. 자, 항상 왔으면은 조정받고, 또 조정받았으면은 돌파하고, 그때 수급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고. 자, 역시 어때요? 어제 오늘 이렇게 61선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주춤하니까 왜 주춤하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조금이나마 팔죠. 전일에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말아. 오늘도 역시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딱 살짝 조금 팔아요. 하지만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온 거에 대한 조정, 일부 차익 실현, 요것을 이제 조정을 겪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기아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쭉 오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짱짱한 이 기아, 평소에도 짱짱했었는데 이번에 엔벨로프 오고 RSI 오고, 자,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되죠.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 주고, 기관에서 일부 조금 이제 팔면서 개인이 파는 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일단 전고점 부근 85,000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었다 갑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반등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과 또 조금 조정을 보이고선 다시 이제 여기도 21선, 11선 이런 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요. 자, 오랜만에 삼성 SDI 외국인이 살짝 들어와 줬습니다. 자, 역시 이 외국인이 그동안 이때요, 80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70만원대 초반 깨지기 전까지 외국인이 계속 조정시마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왔고 70만원 깨지니까. 그런데 반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3일 이러면 요때는 이제 기관이 들어와 주면서 오늘 의미 있는 70만원 위로 복귀가 되는 때에 이 외국인이 들어와 줬어요. 그 이후에 자, 21선에 또 이제 맞았으니까 항상 21선이 깨지고 나서요, 21선만 맞으면 떨어져.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다시 21선까지 왔는데, 요번에는 물론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이만큼이나 또 반등이 나왔으니까 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좀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삼성 SDI는 21선입니다. 왜냐하면 21선을 그동안 저항선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21선을 돌파를 해줘야 이 21선이 다음엔 뭐가 돼요? 돌파, 지지로 바뀌게 된다. 이겁니다. 자, 수급이 지난번에 이 외국인이 쭉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왔었죠. 이만큼. 이것을 한번 다시 그 가격대로 올라오게 되면 외국인이 이제 수익권으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를 다시 한번 반등을 시켜야지만 수익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조정을 살짝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21선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전일에 의미 있는 21선 위에 안착하는 이 양봉이 나왔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는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다시 이제 추세가 전환돼서 또 살금살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RSI 이 과매도권에서 또 벗어났고요. 자, 21선 위로도 이제 안착을 했고, 그리고 요 지금 보면은 떨어진 지난번 이날 11만 5천 원 여기가 최저점이 확인을 했다, 요런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 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감으로 뭐 찍어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수가 폭락이 나오는데 까꾸로 카카오만 올랐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지수가 이 시가총액이 전체에서 5등 정도 하는 이 카카오가 어떻게 그렇게 반등을 줄 수 있었느냐? 외국인과 기관 얘네들이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이 그렇게 주야장창 지수를 갖다가 팔아제끼면서 내렸는데, 이때의 카카오는 반등을 줬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항상 역설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해요? 진짜 가죠. 그럼 누가 들어와요? 쭉 기관이 들어오고, 최근에는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가 되면서 21선 넘어서 오늘도 전일보다도 상승 음봉이 나와주면서 반등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떨어졌을 때요, 어디가 저점일까? 어떠한 자리가 저점을 만드는가를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관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RSI 또 엔벨로프, 다이버전스 현상,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차트, 특히 이제 캔들의 조합, 상승 잉태형이라든지 또 상승 전환형, 이런 캔들과의 조합도 계속해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말씀드리면서, 어찌됐든 어디가 저점인가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어때요? 맞잖아요. 그거를 그냥 뭐가 안 좋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여기서 얼마 정도까지 더 떨어질 것이다,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시켜놓고 다 손절시켜놓고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말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놓고선 주가 올라가면은 떨어진다는 얘기했던 사람들은 방송을 내비치겠어요? 안 내비치죠. 올라간다고 말했던 사람들만 다시 나와가지고 커봐라, 내가 올라간다 그러지 않았냐, 또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런 거에 이제 현혹되지 말라고, 뭔가 정확한 이 근거를 가지고,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데이터에 앞서가지고 뭔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정확한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가야지만 제대로 진짜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죠?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꼭 너무 이게 항상 이렇게 떨어졌을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같이 저점이 어딘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추가 매수도 하고, 아, 이제부터는 또 돌려서 올라가니까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또 기다릴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주식은 또 하는 겁니다. 자, 카카오 이제 또 21선 돌려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네이버입니다. 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오늘 자, 의미 있는 40만 원을 시가에 40만 원을 딱 찍고 시작했지만, 일단 40만 원대까지 왔으면 바닥 대비해서 또 이제 꽤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리고 40만 원이 그동안의 지지 라인이었는데 여기를 깼기 때문에, 자, 지지가 깨지면 뭐가 나와요? 저항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저항이 됐어요. 40만 원이. 40만 원을 돌파해 주면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상승 추세가 완전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5일선 20일선까지 넘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는 이제 벗어났고, 그리고 나서 40만 원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를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 금융주요. 자, 오늘 의미 있게 또 55,000원까지 아주 이제 멋지게 또 반등이 쫙 하고 나왔어요. 자, 역시 이 외국인이 들어갔을까요? 들어왔네요. 역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뻔해요. 딱 올랐으니까 아, 외국인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딱 100% 들어왔어요. 60만 조 대박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서 KB금융이 다시 한번 21선 지지 받으면서 살금살금 잘 올라가고 있다. 자, 제가 이 금리 인상 수혜주로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안에서는 매수의 찬스가 되고,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지네들끼리 여기서 사고팔고를 지네들이 다 한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52
20, 60으로 완전 정별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21선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요 121선을 하나 5일선 넘고 또 11선 넘고 아직 21선 안 넘었어요. 좀 있으면 21선도 넘고 또 좀 있으면 61선도 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정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주가는 꽤 올라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KB금융 금리 인상 수혜주. 어차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올해 연말 연초까지 계속 나오고 지금 뭐 또 은행들이 실적이 또 엄청 좋다고 해요. 대출을 막았어도 이미 이 뭐 영끌 먼끌 이래가지고 뭐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대출 다 받아왔기 때문에 뭐 엄청난 실적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 또 실적도 좋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반등을 멋지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한지주도 그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신한지주도 오늘 신한지주도 이제 좀 올라줬어요. 역시 금융주 이제 같은 비슷한 길을 가는데 왜 KB금융은 조금 더 올랐는데 신한지주는 조금밖에 안 올랐을까 보니까 외국인이 얘는 이제 좀 팔았어요. 그죠? 물론 요게 이제 종목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가는 길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을 보면 신한지주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신한지주가 더 많이 빡 하고 오른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KB금융이 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빡 하고 더 많이 오르는 날이 있고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같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선 상승 나올 때는 같이 나오고 또 조정 나올 때는 같이 조정 나오고 자 이렇게 같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신한지주는 아직 전고점 돌파를 4만원대를 못했지만은 저점 37,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자 37,000원대가 저점이고 그 보면 한 38,000원권을 계속해서 이제 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요번에도 37,000원에서 이제 다시 올라야 되는데 좀 더 이 다음 주에는 한번 20일선 이렇게 넘어가면서 요렇게 그러면서 4만원도 또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인 4만원대를 다시 한번 또 넘어주고 또 올라갔으니까 또 조정받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이 돼야 돼요. 그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이 딱 되면은 어떻게 해요? 팔아야 돼요. 여러분 금리 인상 됐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파는 거예요. 미리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엔 현대건설. 자 건설주들 자 다시 요 전일 요 때부터 이제 양 자 이제 패턴이 바뀌었죠. 5일선 위에 안착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역시 이 상승이 나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양음양 패턴이 나왔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조정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일단 21선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뭐 21선까지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21선 돌파하고 요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은 항상 어떻게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지난번보다는 이제 좋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이제 수급이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21선 돌파를 다음 주에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LG전자요. 자 LG전자도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양음양 패턴 나온다 그랬죠. 양 5일선 탔다 그랬어요 어제. 그리고 났더니 오늘도 뿅 하고 오르죠. 자 이렇다니까요. 참 보면 이런 뭐 양음양 지지 라인 또 RSI 과매도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거 자 어떻게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우려하고 걱정하고 했을 때가 어떻게 보니까 진짜 최저점이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랬잖아요. 막 더 떨어진다 아예 안 좋다는 얘기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더니 지금 지수 반등 나가지고 3,000포인트 위로 지금 다 복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싹 들어가고 좋은 얘기만 싹 나와요 지금. 저는 떨어졌을 때부터 계속 지금이 견뎌야 될 때고 지금이 어려울 때지만 이제 패턴이 이제 저점에 과매도로 들어왔고 다 이제 저점의 신호를 알리고 있다.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맨날 불안하니까 손절하고 또 올라가면은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듣고 손절하신 분한테 그랬죠. 다시 사라고. 내일에도 다시 사라고. 후회한다고. 샀으면은 수익일 거고. 그죠? 샀으면은 수익일 거고. 안 샀으면은 또 이제 고점에
사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물론 반등 나오고 또 조정 조금 나오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모양이 나오고 어떤 패턴이 되고 여러 가지 저점의 신호가 나오는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정확한 근거와 기법 그리고 또 수급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종목 갖고 계십니까? 또 좀 힘든 종목 갖고 계시면 위에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나 평단가, 또 비중, 또 사연 이런 것 좀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시청자 영상 시간에도 잘 상담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상담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무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선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